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토익이 어떤 시험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교재를 택한 이유는 출제 기관에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수록된 문제에 기출문제가 있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죠. 제가 LC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LC 교재도 이 교재를 공부하시면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성우의 목소리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토익 시험장에서 더 편하게 LC 테스트에 임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토익이 어떤 시험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긴 하지만 혹시나 못 보고 지나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토익은 LC, 즉 듣기와 RC, 즉 문법과 독해 테스트로 보시는 바와 같이 LC는 4개의 파트로, RC는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파트별로 문제 유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LC는 주어지는 45분 동안 100개의 문제를 집중해서 푸시면 되고요. RC는 75분이라는 시간 동안 100개의 문제를 푸는데 본인의 역량, 여기서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문제를 빠른 속도로 푼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RC는 100개의 문제를 75분 동안 풀고 마킹까지 끝내셔야 해서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시기에 확실하게 공부하셔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RC Part 5의 30문제를 10분, Part 6의 16문제를 8분, 그리고 Part 7의 54문제를 54분, 그러면 총 72분이고 나머지 3분은 마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는 10분, 얘는 8분, 얘는 54분 이렇게 해서 총 72분이고 남는 3분은 마킹에 할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Part 5, 6, 7이 이제 RC를 구성하는 파트인데 각자 나오는 문제 유형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Part 5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면 어휘, 문법, 품사 문제, 좀 잘 안 나죠. 어휘, 문법, 품사 문제가 출제되고 이 파트 6는 파트 5의 문제 유형과 파트 7의 문제 유형을 합쳐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트 7은 여기에 쓰여진 것처럼 독해 문제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RC는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파트 5는 어휘, 문법, 품사 문제, 파트 6는 5랑 7 합쳐놓은 거, 파트 7은 독해 문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온 2번과 3번은 여러분이 한번 간단히 훑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를 위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제 수업에서 교재에 나온 순서대로 5, 6, 7을 다 진행하지 않고 Part 5의 문법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신 독해를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이니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어휘는 개별적으로 열심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문법을 알아도 어휘를 모른다면 해석이 안 되겠죠? 어휘집 마찬가지로 ETS 토익 어휘집으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휘 공부하실 때 제가 2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를 작은 메모지에 적어서 특히 이제 모르고 잘 안 외워지는 단어가 있다면 메모지에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에 익으니까요. 그 다음 2번째는 단어 뜻만 외우시는 것보다 예문을 통해서 암기하시면 머릿속에 더 오래 남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더 효율적인 영어 단어 암기 공부가 되겠죠. 자, 그럼 전치사구 또는 전명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익을 공부하시면서 독해하시다 보면 이 전치사구, 전명구를 가로로 묶어줘야 하는 그런 문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in이 나와 있어요. 자, in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전치사구나. in, at, from 이런 것들이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 명사와 함께 같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밑에 보면 in the room이라고 해서 단어가 3개로 이루어졌는데 이 자체를 전치사라고 하진 않아요. 이는 전치사가 맞지만. 자, 여기 보시면 단어 3개로 이루어졌는데 보통 이렇게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구 또는 절이라는 말이 붙어요. 구는 그 문장에서 이제 주어랑 동사가 없는 걸 말하고 절은 주어랑 동사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 in the room에 보시면 단어는 2개 이상, 즉 3개인데 2개 이상이니까 구나 절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데 주어랑 동사가 없어요. 뭐 주어 뭐 he, she, they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아, 그럼 얘는 구라는 말이 붙는구나. 근데 특히 앞에 전치사 in이 와서 전치사와 명사가 구를 이루었다. 이래서 전명구 또는 전치사로 이제 구를 이루었다 해서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치사구, 전명구 제가 가로 묶어주세요 이런 말을 할 건데 그러면 아 이게 전명구구나 전치사구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절 하나 간단히 보면 여기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 얘가 주어 loved가 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바로 절이 된다는 거 뭐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앞으로 또 절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나중에 또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파트 5의 문제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는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세워주세요. 자, 파트 5는 어휘, 문법, 품사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우리는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문제 읽고 선택지 보고 정답을 고르죠. 근데 파트 5의 경우 선택지 A, B, C, D 4개를 먼저 보시고 어휘, 문법, 품사 문제 중 어떤 곳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하던 습관대로 문제를 읽고 선택지를 보실 수도 있는데 저와 연습하시다 보면 적응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선택지를 봅니다. A, B, C, D를 보니 퀵이라는 공통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끝에 형태만 다르고요. 자, 보시면 A는 형용사 최상급, B는 명사, C는 형용사, D는 부사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렇게 되면 아, 품사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품사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을 보죠. 선택지를 보니 A는 과거형 수동태, B는 과거형, C는 과거 진행형, D는 투부정사 라고 하는 문법이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이 2번 문제는 문법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을 보죠. 선택지를 보니 LI는 모두 붙었지만 단어가 다 달라요. 보통 이제 LI가 붙으면 부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 다 부사는 부사인데 앞에 다 스펠링이 다르죠. 그래서 아, 얘는 어휘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주어진 문제의 문장을 해석하면서 알맞은 어휘를 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트 5의 30문제는 어휘, 문법, 품사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라고 10분 만에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영어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자신 꼭 칭찬해 주시고요.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문법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